적어도 요약하면 정도는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어디서 이렇게 누가 이거 좋다더라 했을 때 뭐 묻지마 투자 이런 거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틀러 다들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얘기할 순서가 첫째로는 제가 이제 버틀러를 왜 만들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버틀러 사용법 지금 웹 버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메뉴들 그리고 그 메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 쭉 한번 설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버틀러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버틀러 페이지 띄우셔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초기 화면 보시면은 뭐 간단해요. 이제 그 검색창 하나가 있고 이 메뉴를 보시게 되면 기업 분석, 관심 목록, 기업 비교, 기업 탐색 각각의 그 이제 메뉴들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기업 분석이랑 기업 비교가 사실 비슷한 기능이에요. 시각화 기능이 있는 거고 기업 분석은 하나의 기업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기업 비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업 안에서 개별 연결 비교도 가능하고 아니면 경쟁사들 비교 이제 비교해보고 싶은 기업들을 비교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탐색에서는 좀 최근에 중요한 공시 정보들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던 애들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토론실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카페 같은 경우는 버틀러 카페로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되고요. 이제 삼성전자 검색을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 이름을 넣어도 되고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이 스터 코드 있죠. 6자리 005930 코드를 넣으셔도 돼요. 자, 이게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위쪽에 이제 메뉴가 하나 더 생겨요. 시각화 탭이 시각화 기능, 그 다음에 그 안에 정보, 기업의 정보고요.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증권사 리서치들, 한경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제 무료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토론에서는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이제 아래쪽에 또 탭이 있는데 사실 이 탭을 위로 올릴 예정이에요. 위로 올려서 좀 더 동선이 좀 더 편하게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금 형태를 유지할 것 같고요. 이제 요약 탭에서는 이 요약 탭을 왜 만들었냐면 재무제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이것만은 봐야겠다 싶은 내용들로만 뽑아 놓은 거예요. 앞에 5개가 실적, 영업이익, 재무현황, 현금 흐름, 그리고 듀퐁 분석까지가 펀더멘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뒤에 4개는 이 기업의 펀더멘탈과 주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에요. 이 4개. 그래서 이 9개 그래프만 봐도 적어도 이 기업이 어떤 망해가는 회사인지 아니면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지 이 정도까지는 파악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그 뭐랄까 정성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왜 이 버틀러를 만들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시각화를 하게 됐느냐. 첫 번째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툴 자체를 서비스 이제 지금 엑셀을 시작으로 했잖아요. 그 엑셀 툴을 만들게 된 계기, 시각화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는 트레이더였어요. 그 퀀트를 저는 전공했었고, 그래서 퀀트 기반의 트레이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매를 주로 하다가 한 2016년 정도부터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업을 펀더멘탈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 같은 일을 겪을 텐데 어떤 기업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을 공부하게 되죠. 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다트를 안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사실 많고 기업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뉴스 정도로 파악하고 끝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사업 보고서, 가장 최근에 분기 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뭐냐면 기업의 현재 상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2016년도 이때쯤 처음 이제 기업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만 봐서는 기업의 현재가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최근 그리고 과거의 사업 보고서들을 보다 보니까 이 점들은 쫙쫙쫙쫙 그려지는데 선이 안 그려지는 거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기업의 현재가 됐는지 이제 이런 선을 그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은 이 결국 인과관계죠. 기업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에 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싶어서 시각화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프를.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일할 때는 데이터 소스들이 많아요. 일단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는 게 이제 블룸버그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팩셋이라든지 국내에서는 FN 가이드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충분히 그런 데이터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관을 나와서 이제 개인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데이터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블룸버그라든지 팩셋이라든지 기본적으로 2, 300만 원씩 하니까 월에 이거를 개인으로서 사실 부담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그 엑셀에다가 카피 페이스트로 처음에 만들다가 이걸 자동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해서 자동화한 툴을 가지고 작년 2020년도 말이죠. 12월 달에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오픈을 했었잖아요. 네, 아마 그때부터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거를 조금씩 계속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제가 개인 투자자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기업 분석을 위한 툴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거. 물론 있지만 그 비용의 문제로 쓸 수 없었던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가장 어떤 제 투자 관점을 좀 녹여가지고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쉽게 볼 수 있게 시각화한 툴이 이 버틀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요약 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기업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에서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올게요. 이 시각화를 하고 나가지고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오류, 이거 오류 아니에요? 라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최근 데이터가 없어요. 라는 그 신고예요. 그 신고에 대부분 찾아보게 되면, 이 연결 재무제표와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는 자회사들이 있는 기업들이죠. 자회사들이 있어서 이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개별 재무제표로 자동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안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로는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한 적이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를 그냥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자회사가 자회사를 매각했다든지 해서 개별 재무제표만 보고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최근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연결 재무제표가. 그래서 오류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작은 회사들, 소규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연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별 재무제표를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가장 최근 재무제표 기준으로 연결 재무제표가 없으면 개별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별 재무제표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리노공업 한번 검색해 보면 이렇게 이제 아직 한 번도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개별 재무제표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파이어링크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요.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과거에는 보고하다가 지금은 이제 개별 재무제표만 보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류라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을 하게 되면 바로 개별 재무제표 보여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을 한번 누르시면, 그러니까 이 모회사 기준이죠. 그 자회사를 제거한 모회사 기준의 재무제표가 시각화돼서 나타나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연결과 개별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개별 재무제표, 그 모회사 기준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개별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투자해서 숫자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연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기본 재무제표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사실 그래프 하나하나 설명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 유튜브 채널 목록 중에 재무 강의 하나 있어요.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재무제표 강의랑 쭉 진행을 하면서 이 그래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쭉 들어보시면 이 버틀러의 그래프들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 화면에서는 그 회사의 장기간의 실적 같은 거 쭉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재무 현황, 그다음 듀퐁 분석. 저는 이제 RO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금 흐름과 ROE 듀퐁 분석. 그러니까 이 적어도 요약 화면 정도는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어디서 이렇게 누가 이거 좋다더라 했을 때 그냥
뭐 묻지마 투자 이런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밸류에이션들, 과거에 어떻게 이 회사가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밴드 같은 것들을 많이들 보셨죠? PBR 밴드, PER 밴드,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적이랑 주가랑의 관계 같은 거 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압축적인 탭이 이 요약 탭입니다. 이제 아래쪽 보시면은 뭐 쭉 있어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쭉, 그러니까 기업의 그러니까 플로우와 스톡 이 개념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이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플로우와 스톡의 개념도 그 제 재무 강의에 두 번째 강의인가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플로우예요. 플로우. 플로우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서 이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이걸 보는. 근데 이제 스톡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는 스톡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손익계산서에는 4분기 누적, 연도, 분기 3개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죠. 연도와 분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도 말과 분기 말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를 보여주는 표인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이거 2개는 이 기간이 3개가 있죠. 4분기 누적, 연도, 분기. 네, 그 차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표로 보려면 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표도 기간별로 볼 수 있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도 이 숫자들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 그래프 각각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까지 뭐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일단 사용법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이 툴을 이제 스크리닝 용도로 한번 쭉 훑어보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툴을 만든 그 이유는 어떤 스크리닝이라기보다는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드는, 그러니까 기업을 추적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보거든요. 같은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놓친 게 또 생기고, 그리고 분기가 늘어날 때마다,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의 기업을 꾸준히 추적하는데 저는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별로 한번 또 설명이 필요한데, 이 4분기 누적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디폴트로 제가 4분기 누적을 넣어놨어요. 이 4분기 누적이라는 게 뭐냐면, 왜 이걸 4분기 누적을 쓰냐면, 자, 분기를 이제 많이들 보실 텐데요. 분기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분기, 2분기 각각 분기별로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이 계절성이 있거나 할 경우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들쭉날쭉하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하고 2분기와 3분기를 비교하고 3분기와 4분기를 비교하기보다는 YOY로 비교를 많이 하죠. 올해 1분기와 작년 1분기, 올해 2분기와 작년 2분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애플 투 애플 비교를, 그러니까 사과 대 사과 비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 내에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YY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약 1년치를 계속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연도별이 결국에 그거잖아요. 연도별이 어떻게 되냐면 각 1년치를 딱딱 끊어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윈도우가 겹치지 않게. 그쵸? 근데 이제 4분기 누적이라는 건 뭐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면 1년이죠. 그러면 다음 1분기 이제 연말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4개 분기가 1년이 되는데, 자, 1분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다음 해 이제 올해 1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작년 1분기를 빼고 올해 1분기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2, 3, 4, 1분기가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년이 이렇게, 그 다음 2분기가 되면 작년 2분기를 빼고 올해 2분기를 넣고 이렇게 되면 항상 4개의 분기가 애플 투 애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빙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 윈도우를 겹치는 게 없이 가는 게 아니라 3개의 분기는 계속 겹치면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1년치의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게 뭐냐면, 자, 한번 여기 지금 맨 마지막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게 3분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년치 실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전 데이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돼요? 작년 3분기부터 보세요. 작년 3분기에 3, 4, 1, 2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3분기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 2분기가 사라지고 4, 1, 2, 3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세 개는 겹친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개는 겹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는 2개의 항목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지금
올해 3분기와 작년 3분기의 차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붙어 있는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의 차이가 YOY 차이가 되는,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 3분기보다 올해 3분기에 성장했다라고 하면 2분기 데이터보다도 3분기 데이터가 더 위로 올라가겠죠. 반대로 올해 3분기가 작년 3분기보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포인트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있는 항목을 가지고 바로 시각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1년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거의 이 4분기 누적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 기준으로 해놓은 거기도 한데 이 4분기 누적을 분기나 연도보다 먼저 이 기본 데이터로 넣어놓은 거고요. 사실 이거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다른 어디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4분기 누적 데이터를 계속해서 볼 수 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연도랑 분기는 사실 이제 뭐 명확하실 거고요. 근데 연도에서 하나 또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 데이터. 맨 마지막 데이터는 뭐다? 4분기 누적 데이터예요. 지금 맨 마지막 데이터가 3분기까지 발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년치 데이터. 그래서 이제 만약에 2021년도 4분기가 발표되면 2021년도 데이터가 될 거고 2022년도 올해 1분기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2년도 1분기에 그러니까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 데이터 하나가 딱 추가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좋으냐면 4분기 누적을 이게 시각적으로 바로 붙어 있는 애들의 높낮이를 비교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변화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변화의 어떤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클 같은 거, 특히나 삼성전자 사이클이잖아요. 이런 변화의 시점. 이런 아래쪽에서 뭐 턴어라운드 할 때, 위쪽에서 턴어라운드 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분기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캐치하기가 쉬워져요. 지금 이 주식형 차트들 있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차트. 이게 딱 그 차이만큼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YOY 차이만큼만. 네, 그게 빨간색 그래프, 빨간색 사각형일 경우는 YOY로 증가했다는 뜻이고, 그 사각형만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게 되면, 정말 빨리 캐치가 돼요.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구나, 또는 역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4분기 누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사실 다른 그래프 안 보게 아마 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그래프를 보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분석 같은 데서 보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조심하기보다 주의하면서 보면 좋은 게요. 이제 분석 그래프에는 플로우, 손익계산서 항목과 재무 항목 있죠. 스톡 항목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같이 들어간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로우 항목을 지금 분기가 기본인데 이 분기의 플로우 항목들은 1년치 데이터, 4분기 누적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래야지만 스톡이라는 거는 결국 항상 그 시점이기 때문에 기준이 분기와 연도가, 그러니까 1년치와 분기 플로우를 막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분자 부모 하나는 플로우고 하나는 스톡이다 보니까 플로우가 어떤 곳에서는 분기가 쓰이고 어떤 곳에서는 4분기 누적이 막 쓰이다 보면은 이게 동일한 기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도 4분기 누적을 이용해 가지고 값을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ROE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분자가 순이익이고 분모가 자본총계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는 분기 순이익을 쓸 수도 있을 거고 연도 같은 경우 연도 순이익을 쓸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분기 값을 구하려고 분기 순이익을 쓰게 되면 왜곡되잖아요. 뭐 ROE가 보통 15%라고 하는데 분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3, 4%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년치로 보정해 주기 위해서 4분기 누적 데이터를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또 유용한 팁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이런 툴팁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 볼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항목들, 범례들을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액 같은 거 안 보고 싶다. 누르면은 껐다 켰다가 되죠. 그리고 이런 이제 스케일이 막 크거나 작거나 이런 차이가 클 경우에 그래프가 작은 애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매출 총액을 빼버리면 자동으로 스케일 조절이 돼가지고 영업이익만 또는 당기순이익만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껐다 켰다가 되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기능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체크박스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레전드 이 범례를 누르면 다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뭐 클릭하면 껐다 켜졌다 되거든요.
보고 싶은 항목들 얼마든지 이제 그 찾아서 볼 수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뭐 들어갈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이제 탭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될 텐데 떤 기능을 넣어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그래프들 위주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틀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고 요약도 어떻게 보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딱 넣어놨는데 마이뷰 기능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용자들이 원하는 다들 투자의 관점에 따라서 봐야 되는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그 내 관점에 따라서 보고 싶은 그래프들만 골라서 볼 수 있도록 그 이제 마이뷰 기능을 하나 추가할 거고요. 할 게 많은데 지금 아직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거니까 그래서 마이뷰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아마 이제 본인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보고 싶은 그래프들만 좀 모아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탭들의 의미들 이런 거는 좀 오늘은 패스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거 뭐죠? 그래프 확대하는 기능들 다들 아시죠? 그래프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 확대를 열어보면 그 그래프 각각의 범례들이 뭘 설명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뭔지 또 여기 설명을 해놨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토론 기능을 넣어놨어요. 네. 그 투자자들 간에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네이버 토론방이나 이런 데는 보면 사실 기업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좀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이 기업을 추적 관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공간이고요. 네, 여기 토론 지금은 기업 토론 기능만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냐면 투자 로고가 추가될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을 때 특히나 중요한 날이죠.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걸 기록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항상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이제 투자 로그 그러니까 일지죠. 투자 일지.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어떤 이유로 해서 이만큼 떨어졌고 나는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이런 일기장이죠. 일기장을 하나 추가할 예정이에요. 네, 그거 추가하면 사실 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기도 한데 아마 도움이 될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업 토론방은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고요. 함께 그 추적하는 기업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이런 걸 내가 분석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공간이 될 거고, 투자 로그 부분은 이 기업을 추적 관찰하면서 내가 어, 기억하고 싶은 것들, 잊어먹기 싫은 것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그래프 쪽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돼요. 보시는데 이게 뭐랄까 이 스크리닝 기능만으로 쓰기에는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프 각각에 있어서.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볼수록 아마 이게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들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 보는 시간들이 길어질 거예요. 짧아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을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뭐 1년, 2년 같은 기업을 보다 보면은 이제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이해도 되게 되고 그리고 이 그래프 각각이 의미하는 바와 그러니까 이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보이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더 이제 쉽게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노력들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강의 같은 것도 그렇고 어, 지금 사실 이 활용법에서는 툴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건 사실 개개인의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제가 도움은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를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가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네. 그래서 투자를 쉽게 한다라는 이런 관점의 뭐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를 쉽게, 투자를 재밌게. 저는 사실 그거는 거짓말 같고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투자는 너무 어려워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 어려운 투자를 어떻게든 뭐랄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편리하게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이 돼요. 버틀러는. 그러니까 답을 준다라는 건 사실 많은 경우에 그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거짓말인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버틀러는 답을 준다라기보다
투자자가 겪어야 되는,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의 시간들을 단축시켜주고 좀 더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정성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탭이 있어요. 이제 시각화는 이런 그래프들인 거고, 그래서 앞에 손익계산서부터 분석까지가 펀더멘탈,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탭이고요. 이제 밴드와 지표에서는 이 기업의 현재 어떤 상황,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거에 이 기업이 얼마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디 있다. 그러면 이거 정성적으로 판단해 봐야겠죠. 이 기업이 정말로 과거처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또는 더 좋아졌느냐, 아니면 더 나빠졌느냐. 그러니까 이런 밴드 자체에서 평행이동이 있을 거고요. 기업의 본질 자체가 바뀌면. 만약 동일하다고 하면 밴드는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기업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저평가다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밴드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밴드가 항상 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이유로 인해서 업이 바뀌면서 밴드 자체도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 카페에도 있고 블로그에도 있고 이런 밴드를 해석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유튜브에 있는 그 재생 목록에 강의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버틀러가 훨씬 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기업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제 수준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죠. 이 회사의 펀더멘털과 주가가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 정보로 넘어가면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들이에요. 주가도 있고 이런 개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시 목록이라든지 좀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사업 보고서, 그 다음에 뭐 내부자 거래들, 이런 우리가 투자자로서 궁금해하는 것들인데 이 다트에 가서 다 찾을 수는 있지만 찾으려고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원클릭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자회사 목록이라든지 뭐 임원 목록 다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기업 분석 탭은 그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 정도 그냥 쭉 공부하면서 보면은 여기저기서 찾아야 되는 정보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량적인 분석, 그러니까 정성적인 부분들은 공부할 게 많죠. 산업이라든지 분석할 게 훨씬 더 이제 방대하게 있을 텐데, 정량적인 분석은 이 공간 안에서 버틀러 하나를 통해서 쫙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게 이 시각화 탭 쪽에 사업 부문별 분석이 추가가 될 거고요. 사업 부문별 분석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기업을 쉽게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기간이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 기간은 아마 1차적으로는 아마 2022년부터 한 10년 정도 보는 걸로 하고, 2차적으로는 1998년 그 재무제표가 다트에 올라오기 시작한 모든 기간을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탭에서는 그 환경 컨센서스예요. 환경 컨센서스에 올라와 있는 리포트들 쫙 긁어서 보여주는 거고요. 클릭하면은 읽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위쪽에 그래프는 최근 한 1년 정도 어떻게 이제 컨센서스와 그 목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주는 그 점들, 그리고 주가의 관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기업 토론에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제일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썼고,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실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이 그래프를 보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서로 질문과 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